그래서 시기상으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사표시는 방법상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형성권도 당연히 의사표시죠. 해제와 해지를 할 때, 자, 아저씨 복숭아 바꿔주세요. 이거 재판상으로 꼭 해야 됩니까? 재판에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구두로만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구두도 가능하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형성권에서 자, 가장 일반적으로 재판상, 재판 외에 모두 가능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예외적으로 뭐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판상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엄청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재판상, 재판회가 모두 가능한데 요거는 꼭 뭘로만 해야 된다? 재판상으로만 해야 된다. 자, 그거 정리할게요. 자, 양가로 니은의 유형가시입니다. 자, 유형가시게 되면 자, 밑줄 그으세요. 형성권은 당연히 의사표시니까 재판상, 재판에 구별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과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밑줄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형성권 두 가지가 있다. 자, 지금서부터 외우십시다. 재판상, 재판에 구별 없이 자, 그 다음에 밑줄 그으셨죠? 재판상, 재판에 구별 없이 자, 형성권이 나옵니다. 자, 우측에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권으로서는 자, 동그라미 치실까요? 동의권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동의권의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취소권의 자,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뒤에서 다 공부하니까 일단 먼저 두 문자부터 따주시죠. 자, 추인권의 아, 이건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계약의 해제, 해지권, 그 다음에 우측에 최고권. 자, 최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면제권의 면. 상계권의 상.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담보 책임의 담. 매매 예약 완결권의 예. 아, 완결권의 완결 동그라미 치시죠. 완결. 자, 요렇게 여러분들 총 재판상 재판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총 요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도록 할게요.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해제, 해지권, 최고권, 면제권, 상계권, 그 다음에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두 문자로 따면 이렇게 됩니다. 겨울에 취하면 추해 안 추해요? 추하다. 동치추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최고 진상이 아니라 최고 면상. 술 취해서 최고 진상이 아니라 최고 면상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담을 바라보면서 토하는 사람이죠. 완결하는 사람. 예, 여러분 이게 두 문자입니다. 그래서 동치추해 최고 면상 담 완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 문자를 좀 따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나중에 다 공부하시게 되니까 먼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죠. 반드시 우측에, 자, 방금 밑줄 그으신 거 우측에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형성권. 자, 두 가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채권자 취소권 밑줄 그으시고 별표 하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별표 2개.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자, 여러분 물권도 여러분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원칙은 시험에 안 나오고 뭐가 시험에 나온다? 예외가 시험에 나온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시험에 3번인가 4번인가 나왔습니다. 아니구나. 4번에서 5번 나왔구나. 여러분,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데, 자,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자, 너희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1년. 이건 나중에 공부하시게 돼요.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재판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재판상 행사된다. 맞아요.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요.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해야 되니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소송을 해야 된다. 자, 무슨 기간이라고 부른다? 출소기간. 출소기간이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된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자,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행사해라. 그럼 이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 출소. 그 기간 내에 소송을 반드시 낼 것. 날출. 반드시 낼 것. 그래서 여러분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무슨 기간? 출소기간.
예,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지만 나중에 다 공부하시게 되니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출소 기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그 기간 내 재판상으로 행사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양가로 디귿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제가 뭐 보여만 잠깐 드릴게요. 자, 청구권이라고 쓰고 형성권이라고 읽어야 하는 경우 밑줄 그으시죠. 자, 청구권이라고 썼지만 사실 그 뜻은 뭐라고요? 형성권.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자,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거기 매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매 동그라미 치시고 자,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매 동그라미 치시고 지료 증감 청구권에 증감 동그라미 치십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자, 여기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건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나중에 공부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갑이 여러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갑의 토지 소유자예요.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하고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슨 계약이냐? 토지를 빌려주는 걸로 여러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을은 토지를 빌려서 뭐 하려고요?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토지 위에다 뭐를 짓고 싶다? 건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토지라고 하는 지자. 자, 토지의 지.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상물을 짓는다. 토지 위에다 건물 짓는 걸 뭐라고 한다? 지상물. 자, 지상물을 지어요. 그럼 지상물을 지어서 을이 여러분 555m짜리 자, 555m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남의 땅에다가. 그런데 몇 년 동안 쓰기로 했냐면 20년 동안 쓰기로 했습니다. 자, 20년 동안 이 건물을 쓰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20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죠? 건물을 부시고 나가야 된다? 건물채로 나가야 된다? 자,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직까지 개념이 아직 안 박혀 있어서 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옆에 미용실을 했어요. 미용실을 했는데 그 미용실 주인이 나갈 때 뜯어놓고 나가요? 그냥 두고 나가요? 그건 왜냐? 원래 상태로 두고 나가야 되는 거죠. 원래 들어왔을 때 건물이 이랬다면 나갈 때 반드시 그 상태로 다시 복구해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자,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지었죠. 원래 건물이 있던 토지예요? 없던 토지예요? 없던 토지죠. 그럼 나갈 때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야 돼요? 건물 두고 나가야 돼요? 철거하고 나가야 되죠.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고 나가야 되죠. 이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너무 아깝지 않아요? 20년 만에. 여러분 롯데월드2가 건물이 몇 미터죠? 롯데월드 거기 높은 거 있잖아요. 생선 대가리처럼 생긴 거. 그 555m 할걸요? 555m 할 겁니다. 제가 어제 보고 왔걸랑요. 그래서 그 밑에 지하 커피숍이 555래요. 왜 555인가 한테만 그 건물 높이가 555m라서. 자, 그럼 여러분 너무 아깝죠? 그 큰 건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20년이 끝나면 먼저 첫 번째 이런 권리가 생겨요. 갱신 청구권. 갱신. 다시 새로운 신. 다시 우리 계약하자. 이 땅을 20년 동안 썼는데 다시 갱신해서 20년 더 쓰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형성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그럼 여러분 상대방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싫어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갱신 싫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갱신을 안 해주면 건물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민법 규정에 이런 규정을 뒀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갑은 건물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이거는 갑이 싫어도 사야 돼요. 왜? 건물이 철거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럼 여러분들 막 가슴이 답답하죠? 저 맥주인데 돈이 내가 어딨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 건물 자체에서 이미 수익이 나고 있다 안 나고 있다? 나고 있잖아요. 임차료 계속 받을 거 아닙니까? 호텔 투숙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건물을 그대로 갑이 가져간다. 그러면 거기서 일부씩 계속 갚아나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수익이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갱신 청구권 요구할 때 뭐 해주면 된다? 한 번 더 해라 하고 뭐 해주면 된다? 갱신을 요구해주면 되죠. 항변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갑에게는 해로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여러분 뭐라고 써있지만 청구권이라고 써있지만 얘 한마디면 무조건 얘는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그럼 이건 무슨 권? 형성권이란 말이에요. 형성권. 아셨죠? 예, 그래서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다 건물 짓겠다, 뭘 짓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빌려준 거죠? 근데 거기다 건물 지었어요. 그럼 나중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생길 거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아니, 자기가 건물을, 이럴 순 없잖아요. 건물주가 세금이 얼마 나올지 대충 알아야 건물 빌려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빌려주고 나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난 몰랐다 하면서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건물을, 여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무슨 단어를 썼는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 자,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뭐냐면 매매매. 자, 무조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그 다음에 금액을 높여달라, 깎아달라. 요구하면 무조건 높이거나 깎아줘야 된다, 안 깎아줘야 된다? 깎아줘야 된다. 증감.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매매매 증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증감이 뭡니까? 자, 보세요. 집주인이 와가지고 자, 월세 좀 올려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올려줘야 돼요? 싫다고 할 수 있어요? 싫다고 하면 안 올라가요? 민법의 규정에 매년 0.5%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월세를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몇 퍼센트 올릴 수 있다? 100만 원이 월세예요. 5% 얼마? 5천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올릴 수 있어요. 매년. 그 이상을 올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게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거예요. 자, 건물주가 와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어요. 월세. 지금 현재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있다고 쳐요. 자, 200만 원 받고 있어요. 월세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월세를 올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때 증감이 아니라 증하고 감 중에서 뭘 행사한 거죠? 증이죠. 증가를 요구한 거죠. 감은 감소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자, 임대자 주인이 와가지고 자, 얘기합니다. 너 200만 원이지? 이번 올해 월세를 좀 올리자. 그러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냐면 210만 원까지는 자연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210만 원까지 연 몇 퍼센트? 5% 범위 내에서는 계속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올릴 수 있어요. 몇 퍼센트? 5%. 아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니 못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200만 원을 월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300만 원을 요구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 자, 5%를 넘는 범위 내에서는 올릴 수가 없어요. 선생님, 나 그 이상을 봤는데. 자, 그게 뭐냐면은, 자, 제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합시다.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자, 원칙은 연 5% 내에서는 형성권이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다. 형성권. 무조건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깎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아시겠어요? 임대인이 깎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월세를 깎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깎을 수도 있어요. 깎아줄 테니까 뭐 계속 있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증감이 아니라 증가인데, 자, 기억하세요. 무조건 지료를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형성권이다, 아니다? 형성권이다. 근데 매년 몇 퍼센트? 5%. 아셨죠? 근데 내가 5% 이상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임대기간이 3년이다. 자, 3년 동안은 계속 몇 년, 1년마다 몇 퍼센트 올릴 수 있다? 5%. 그래서 3년의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하는 거죠. 이땐 나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때는 100만 원, 200만 원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났을 때.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올릴 수 있어요. 그 사이에는 몇 퍼센트만 올릴 수 있다? 5%.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원씩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료 증감 청구권은 여러분 올리자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임대주인이 와서 올리자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5% 안에서는. 됐죠? 이거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에요. 상대방이 임차인이 싫다라고 말을 못해요. 아셨어요? 예, 그렇지만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제 계약이 끝났죠. 나가야 되죠. 원상 회복해야 되죠. 근데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때는 새로운 계약이니까 300, 400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가 가장 큰 문제예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개념 다시 마지막으로 보시고 이제 우리 식사할게요. 자, 양가로 디귿에 청구권이라고 쓰고 형성권이라고 읽어야 되는 것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매, 부속물을 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매, 지료 증감 청구권 증감, 이렇게 해서 3매 증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매가 몇 개? 3매, 그 다음에 증감, 이것은 청구권이라 쓰지만 사실은 무슨 권? 형성권.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 공부하시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맨 앞에 부분이니까 설명이 좀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 좀 많이 들어봐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서 잘 적용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고 요거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년 계약을 체결했다. 자, 5년 계약을 체결했으면 여러분 무조건 5년 안에는 매년 몇 %씩 올릴 수 있다? 5%. 안 올려도 상관은 없는데 5%를 넘어가면 안 돼요. 몇 %만 올릴 수 있다? 5%. 아셨죠? 자,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면 그때는 마음대로 새롭게 계약을 하는 거니까 5%의 구애를 받지 않고 큰 액수로 올릴 수가 있다. 아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임차인이 건물지에 들어가서 사업을 장사를 해요. 자영업자로. 그럼 한 3년 계약을 해요. 보통. 3년 계약하고 3년이 끝나면 여러분 이제 그때서부터는 자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그때는 막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자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상가거래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됩니다. 자 3년이 끝나면 이제 계약이 끝나는 거죠. 다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근데 임차인이 이런 규정을 뒀어요. 임차인이 원한다면 몇 년까지 계속 연속이 가능하다. 10년까지 늘릴 수 있다, 없다? 있다로 바뀌었어요. 자, 원래 3년 계약만 체결해도, 자, 3년 계약만 체결해도 임차인이 나 10년 계약 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10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주도록 바뀌었어요. 그럼 이렇게 10년으로 계속 바뀌었다고요. 그럼 이 사이에서 매년 몇 %를 올릴 수 있다? 5%. 10년이 지나면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그땐 계약에 따라서 금액을 확 올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예, 이렇게. 자, 여러분. 오전 수업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식사 이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